제가 몇 가지 박정훈 대령께 여쭙겠습니다. 이 해병대원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김영래 대령으로부터 장례식장에서부터 연락받았었습니다. 그 외에는 받은 내용이 뭔가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아니면 누구를 뭐 넣어라 빼라, 사건을 이렇게 수사해라, 아니면 사건을 이렇게 인지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처음에 김영래 대령한테 연락받은 거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사 계획서를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사를 어떻게 하고 뭐 누구를 구체적으로 넣고 누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빼고 뭐 그런 구체적인 연락을 그런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나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시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군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은 범죄 혐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그다음에 혐의자 범죄 사실까지만 특정해서 경찰로 넘기는 거다. 네. 라고 말씀하셨고, 경북경찰청에서는 군수사기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네. 스스로 뭐 별도로 추가로 인지하든 뭐 어떤 수사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 기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걸 기초로 말씀드립니다. 전 국방부 장관께 여쭙게요. 예. 이첩에 관한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7월 받으셨나요? 30일 날 오후 예, 4시 반에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다시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하셨는데 예. 그 이첩 보류 지시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첩을 하지 말라도 아니고 예. 출장 잠깐 복귀할 보류. 때까지 예. 잠깐 보류해라. 예, 보류하라고. 검토할 것이 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첩 보류를 시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원 대리께 다시 여쭙게요. 뭐 군이니까요. 또 결재권자니까요. 결재권자가 결재를 했다 하더라도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잠깐 보류하라는 보류 지시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곧 장관이 곧 돌아올 건데 그 하루 이틀을 기다리지 않고 굳이 경북경찰청에 그렇게 급하게 이첩을 했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루 이틀 이첩을 늦추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되지 예. 않고 저희는 해병대 사령관한테도 다 보고를 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지시하는 것은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지시가 본질적인 명령이고 지시였습니다. 이첩 보류는 수사를 왜곡 축소해서 재보고를 한 다음에 이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문제가 된다라고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이첩했습니다. 수사 자료에 대해서 수사해서 나온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바꾸라는 지시는 없었을 테고요. 범죄 사실을 어디까지 그다음에 누구까지 인지할 건가는 법률적인 판단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만이 맞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하루 이틀을 기다려주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5가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실에서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밝혀진 것이 전혀 없는데 지금 탄핵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명품 뇌물수수,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는 대통령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주가 조작은 또 대통령 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전쟁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국방과 외교에 가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어떤 위법 사유나 무엇을 위반했다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금정은과 있었던 가짜 평화수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이라고 하는데요.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 판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제3자 변제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제3자 변제라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지금 방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도 국민의 안전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지금 탄핵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압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본질이 지금 잘못 호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로부터, 대통령 관계자 누구로부터 사건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으라는 지시를, 그런 전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탄핵 사유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의 사건까지도 그것이 죄가 되든 안 되든 그것까지 탄핵 사유다. 통치행위, 뭐 그 어떤 것도 위법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위법 행위가 명백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지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드러난 것도 밝혀진 것도 없는데, 청원이라는 명분을 빌려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탄핵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겠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왜 이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청원을 빌미로 청문회까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